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렸지만 부엌 싱크대 위 희미한 조명만이 하연수, 아니 이제는 발여사로 불리는 시간 속에 갇힌 한 여인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오고 있었다. 째깍째깍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겁니까?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연수의 손에서 하얀 사기 그릇이 힘없이 미끄러져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멋대로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마치 숨겨둔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위, 강지후였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그의 눈빛이 느껴졌다. 아, 아니, 뭘 그런 걸 다. 지후 자네도 가족이지 않나? 하연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섰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선은 차마 그에게 향하지 못하고 바닥이 깨진 사기 조각들에 머물렀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도 저 깨진 그릇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몇 해 전 지후가 처음 집으로 인사왔던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펀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딸, 민지를 바라보던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 그때 하연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었다. 우리 민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안도감과 함께 흐뭇함이 밀려왔다. 서일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든든한 아들 하나 더 얻은 기분.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했던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과 다정함이었다. 남편, 박진태 사장은 사업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고 하나뿐인 딸 민지마저 결혼 후에는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다. 드넓은 저택, 그 속에 홀로 남겨진 하연수는 종종 이름 모를 외로움에 때로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공허함에 잠기곤 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 사위인 지후에게 유독 마음이 더 갔던 것은 그의 존재가 이 텅 빈 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의 젊음, 그의 생기, 그 모든 것이 탐났던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쉬이 나오지 않았다. 지후는 말없이 다가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넓은 등이 하연수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단순한 걱정, 그 이상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듯한 깊고도 뜨거운 눈빛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다는 듯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런 눈빛. 하연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은 없을까요,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떨림과 숨길 수 없는 감정의 파편들이 하연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방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설렘. 아니, 설렘이라니. 하연수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정신 차려야 했다. 그는 딸의 남편이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했다.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멋대로 뛰는 것일까? 그날따라 민지와 남편 모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고 미리 연락이 와 있었다. 늦은 저녁, 넓은 거실에는 하연수와 지후,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어색한 침묵을 끼고 있었다. 지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요즘 회사 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일을,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에 대해 두서없이 그러나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이야기가 마치 하연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메마른 가슴 속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외로움에 마음 아파했다. 어쩌면 그도 나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연수를 향해 희미하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어머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어머님의 힘든 이야기,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누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자신이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조금은 낡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스트랩 시계를 풀어 그 옆에 놓여 있던 자신이 걸치고 있던 캐시미어 가디건에서 깨끗하게 접힌 하얀 손수건을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하연수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는 짧은 목례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툭 가벼운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하연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후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하얀 손수건. 그것은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 그 의미를 곱씹으며 그녀는 예감했다. 잔잔하던 마음의 곳곳엔 풍랑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하고도 매혹적인 예감이었다. 그 손수건에서 풍겨오는 낯선 남자의 채취와 함께 이미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험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 참을 수 없는 떨림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삶에 과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려는 것일까? 그 폭풍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하연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지후가 남기고 간 하얀 손수건은 마치 그의 뜨거운 시선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었을까?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지후의 얼굴이, 그의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는 내 사위의 분이야. 민지의 남편. 다음날 아침, 하연수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하프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식탁에서 마주한 지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더 깊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이. 하연수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들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과연 이 떨림은 단순한 긴장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며칠 뒤, 민지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늦는 어느 주말 오후였다. 하연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료하게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고, 지후는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하연수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다. 어머나, 놀란 하연수가 황급히 다가갔지만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다. 그 소리에 지후가 놀라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는 하연수의 손목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다. 그의 손길이 스친 순간 하연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관통하는 듯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튄 것처럼.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미안하네. 내가 부주의해서. 지후는 아무 말 없이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하연수는 또다시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후 깨끗하게 치워진 바닥을 확인하고는 하연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에 상처라도 나면 어쩝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농밀한 시선은 하연수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아름다운 손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고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다. 그런데 지후는 그 손이 아름답다고 했다. 단순한 립서비스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 후로도 지후의 오연을 가장한 접근은 계속되었다.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그는 어머님은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을 보면 제 아내의 어머니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며 넉살 좋게 웃었다. 또 어떤 날은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다가 이 꽃보다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능글맞은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하연수는 그때마다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관심이 단순한 사위로서의 도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관심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이런 제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하연수는 점점 더 지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낮은 목소리, 그가 즐겨 입는 셔츠의 색깔, 심지어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스킨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심경을 자극했다. 그는 종종 서재에서 일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알 수 없는 슬픈 곡조의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곤 했다. 그 멜로디는 하연수의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지호 씨, 그 노래 제목이 뭔가요? 참 좋네요. 지후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특유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오래된 노래입니다. 어머님.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연수는 직감했다. 그 노래에는 분명 그만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큐리아서티 엘러먼트 1. 지호가 흥얼거리는 비밀스러운 옛 노래. 과연 그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노래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남편 박 사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에만 열을 올릴 뿐 아내인 하연수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하연수는 익숙한 소외감에 입맛을 잃고 수저를 깨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후가 그녀의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 앞으로 물잔을 밀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었다. 그 순간 하연수는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강렬한 감동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과 배려였다. 아, 이 사람. 정말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위험한 생각이 싹 텄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그쳤다. 정신 차려, 하연수. 그는 내 딸의 남편이야. 내 사위라고. 하지만 한 번 싹튼 감정이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후의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녀의 메마르고 공허했던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그 달콤함에 중독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일감했다. 얼마 후 민지가 또다시 늦는 어느 저녁, 하연수는 주방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사업 성접대로 바깥을 나돌았다. 그때 지후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야채를 다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겁고 노골적이어서 하연수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하연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그런 말을. 틀렸습니까? 지후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강렬했다. 제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유혹적이었다. 하연수는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꺼내오던 하연수의 발이 꼬이며 휘청거렸다. 어머님, 지후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상자를 대신 받아들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하연수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뜨거운 숨결을 고스란히 느꼈다. 지후는 그녀의 귓가의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고 그 안에 담긴 위험한 약속은 하연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아슬아슬하게 시험하고 있었다. 과연 하연수는 이 위험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이 아슬아슬한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후의 그 불타는 듯한 눈빛과 제가 있잖아요 라는 낮은 속삭임은 하연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독을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하연수는 마치 열덩이라도 앓는 사람처럼 지후를 끊임없이 의식했고 동시에 그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좁은 집안에서 사위와 장모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외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고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일상 곳곳에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지후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 대체 이 위험한 호기심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어느덧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창밖은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잔뜩 흐려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민지와 남편 박 사장은 각자의 이유로 집을 비웠다. 하연수는 적막한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지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오늘 밤은 댁에서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다급하게 들렸다. 하연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흠뻑 젖은 모습으로 지후가 들어섰다. 그의 옷가지에서는 빗물과 함께 낯선 긴장감이 배어나왔다. 하연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 세찬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거실을 가득 메웠다. 지후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고독감에 대해 그의 이야기는 하연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 역시 지후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상의 무게, 진정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관계들 속에서의 절망감. 그녀는 지후의 말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빛,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지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팔을 뻗는 순간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히며 왼쪽 손목 안쪽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흉터 자국이 하연수의 눈에 들어왔다. 가늘고 하얀 선으로 남은 상처는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했다. 지후 씨, 이 상처는 이 하연수가 자신도 모르게 물으려던 순간
지후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 아닙니다.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실수로 좀 다쳤던 겁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눈빛에는 스치듯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후의 손목에 숨겨진 의문의 흉터. 과연 이 흉터는 그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마음에 또 다른 의혹의 씨앗을 심었다. 그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스터리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집안의 공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도 농밀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과 숨결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연수는 지후의 뜨거운 시선이 자신의 온몸을 훑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차마 그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마치 추년에 걸린 사람처럼. 그때 지후가 갑자기 하연수의 손을 와락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하연수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어머님, 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연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지호 씨, 이러지 말게. 우린 그러면 안 되는 사이야.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고 나는 자네 장모일세.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해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지후의 눈에도 괴로움과 고통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연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연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강한 팔에 허리를 붙들린 후였다. 그녀의 미약한 저항은 그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첫 키스였다. 금지된 욕망과 죄의식,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뒤섞인 위험하고도 달콤한 첫 키스. 하연수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황홀경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아, 안 돼.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정적인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연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지후를 밀어낸 후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민지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이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후의 뜨거웠던 입술의 감촉과 그의 강렬했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위험한 감정,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하연수와 지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어색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하연수는 지후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지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틈만 나면 하연수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연수가 잠시 복도에 나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 지호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깊고 뜨거웠다. 어머님, 왜 저를 피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일 후회하십니까? 하연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혼란 그 자체일까? 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간절해졌다. 어머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향한 감정이 있으신 거죠? 그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못 박혔다. 하연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간은 두 사람의 격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 이 금지된 사랑의 불꽃은 과연 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까? 이들의 아슬아슬한 관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후의 그 뜨겁고도 간절한 물음은 하연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벽마저 허물어뜨릴 듯 위태로웠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어쩌면 진실된 사랑일지도 모를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연수는 차마 그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떨리는 숨결만을 간신히 내뱉었다. 그녀의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도미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양심의 저항이었을까?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과연 어떤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일까? 만약 당신이 하연수였다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고요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하연수와 지후,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워져만 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달콤한 독배에 취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가장 먼저 견아의 낌새를 눈치챈 것은 딸이자 아내인 민지였다. 언제부터인가 엄마, 하연수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예전에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엄마가 요즘 들어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금세 깊은 시름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창백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에게서는 평소와 다른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마치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남편인 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부터인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민지에게 살갑게 굴던 그가 요즘은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게 느껴졌고 민지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특히 그의 핸드폰은 언제나 잠금 상태였고 종종 서재나 베란다로 나가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이 민지의 눈에 포착되기도 했다. 민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엄마와 지호 씨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와 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민지는 엄마의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낯선 브랜드의 남성용 스킨 샘플과 함께 지후가 예전에 하연수에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하얀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지후의 스킨 향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이게 왜 엄마 서랍에? 또 다른 날에는 거실에서 우연히 지후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위가 장모를 바라보는 존경이나 친근함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욕망과 비밀스러운 애정이 뒤섞인 위험하고도 농밀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지후에게서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민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자신의 끔찍한 예상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후가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았다. 지후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적한 호텔 앞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민지의 눈앞에 펼쳐졌다. 호텔 로비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하연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만나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백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지는 호텔 로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하연수와 지후가 다시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그리고 호텔 정문 앞에서 지후는 하연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에 뜨겁게 키스했다. 그 순간 민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작은 신음소리에 하연수와 지후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든 민지의 얼굴에 가닿았다. 민지야. 내가 왜 여기에? 이 하연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지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민지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지야,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하연수는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후 역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변명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엄마와 지후를 번갈아 쏘아보며 울부짖었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한테는. 나한테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는 지후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랑. 민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어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소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더 이상 두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민지는 마지막 절규를 토해내고는 그대로 뒤돌아서서 호텔을 뛰쳐나갔다. 하연수와 지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견고했던 일상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 앞에는 끝모를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충격적인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반전이 공개됩니다. 민지의 마지막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하연수와 지후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쾅. 닫힌 방문은 마치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순간의 불같은 감정은 결국 파멸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민지의 입장이라면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연수와 지후의 금지된 사랑을 이해하려 노력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대저택은 요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고 하연수와 지후는 죄인처럼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보지 못한 채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연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없이 자문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박 사장은 딸의 처참한 몰골과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민지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당장이라도 지후를 죽일 듯이 달려들 기세였지만 간신히 이섬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후. 자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만약 어긴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리고 하연수를 향해서는 더욱 싸늘하고 덕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과는 끝이야. 이혼 준비하도록 하지. 그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연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지후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대신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증오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치가 떨려. 당신과 우리 엄마,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민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녀는 하연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차갑게 외면했다. 다만 지후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그녀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딸이 떠나고 남편마저 등을 돌린 지금 하연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텅 빈 폐허나 다름없었다. 명예도, 자존심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제발. 지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다. 옷가지 몇 개와 간단한 소지품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하연수는 언젠가 우연히 보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지후가 늘 애지중지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바로 그 상자였다. 큐리아서티 엘러먼트 3. 지후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이 상자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훈은 하연수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상자를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연수는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질문도 그들의 관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안에 남겨진 하연수와 지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절망과 후회,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서로에 대한 연민.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이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까? 아니면 침묵을 깬 것은 지후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하연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은 씨. 아니, 하연수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장모라는 칭호 대신.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당신. 나 같은 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혹시 후회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호 씨,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에 도달한 듯 했다. 그래,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서로가 남아있지 않은가? 그들은 마침내 대담하고도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죄책감을 묻어두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며칠 후 하연수와 지호는 각자의 단출한 짐가방을 들고 정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하연수는 자신들의 과거와 함께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저 문 뒤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택시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과연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까? 금지된 사랑의 도피행, 그들의 위태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연수와 지후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도착한 낯선 도시의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의 그림자만을 의지한 채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했다. 한때는 수십억 자산가의 아내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저택의 안주인이었던 하연수에게 비좁고 허름한 이 공간은 현실의 냉혹함을 매순간 각인시키는 낙인과도 같았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건물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시작한 이 사랑,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들의 아슬아슬한 새 출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자.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잊지 마시라.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이야기에 더 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훈은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식당 주방 고조까지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한 번 낙인 찍힌 그의 과거는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전과자는 안 써요. 차가운 거절의 마른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하연수 역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마트 계산원, 식단 설거지 등 허들의 실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녀의 자존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산산조각 났다. 한때 우아하게 관리받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다. 육체적인 고됨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딴 섬에 갇힌 듯한 고독감, 그리고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민지의 원망 어린 눈빛과 남편의 싸늘했던 경멸. 하연수는 종종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지호씨?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온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물음에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 더욱더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연수씨, 다 괜찮을 거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잠시 힘들 뿐이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날 믿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연수는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떨쳐내지 못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역시 매일 밤 죄책감과 절망감 사이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위태로운 위안을 주고받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거거는 마치 끈질긴 악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하연수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옥현암에서 발신인이 없는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편지 안에는 다름 아닌 민지가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했던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동물원에서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었던 행복한 모습의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아장거리던 어린 민지의 해맑은 얼굴과 젊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고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했던 남편의 다정한 얼굴. 사진은 마치 예리하게 겨린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가차없이 후벼 팠다. 잊으려 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고문했다. 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무엇을 위해? 이것은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그들의 불행을 진심으로 바라는 누군가의 치밀한 저주일까? 하연수는 극심한 공포와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이 익명의 편지가 앞으로 이들의 위태로운 관계에 또 어떤 치명적인 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신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작가라면 이 다음에 어떤 반전을 숨겨놓으시겠습니까? 지훈은 하연수를 필사적으로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종종 아무 말 없이 낡은 창문 밖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고 밤에는 잠꼬대처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고통스럽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하연수가 예전에 들었던,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슬픈 곡조의 노래는 이제 그의 입에서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노래의 선율만큼이나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였다.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그는 왼쪽 손목에 오래된 흉터를 마치 고통이라도 느끼는 듯 연신 매만지며 괴로운 표정을 짓곤 했다. 그 흉터에는 분명 그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새겨져 있으리라.
하연수는 더 이상 그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왔던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단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 세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의 슬픈 노래, 그의 손목이 흉터,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낡은 나무 상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비밀들이 모두 밝혀졌을 때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더 기대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채널을 떠나지 마시라. 어느 깊은 밤, 지후가 고된 육체 노동으로 녹초가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하연수는 마침내 숨막히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지후의 낡은 여행 가방을 열어 그 문제의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비밀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의 낡고 녹슨 잠금쇠를 열었다. 삐걱 하고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불길한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밖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였을까? 삐걱 하고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의 작은 월세방 정적을 갈랐다. 하연수는 숨을 죽인 채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여자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리본, 그리고 조악하지만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학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지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의 전부란 말인가? 하연수는 실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여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도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나의 소중한 결에게라는 글귀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과연 이 편지들은 누구에게 쓰인 것이며 이 물건들은 지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하연수와 지후의 관계는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만약 당신이 하연수라면 이 편지를 읽어보겠는가? 아니면 묻어두겠는가? 당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공유해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 순간 뒤척이던 지후가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연수의 손에 들린 편지와 열려있는 나무 상자에 가닿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연수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연수는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편지를 떨어뜨렸다. 지호 씨, 이건 그게 아니라 그녀는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하연수를 싸늘하게 바라보던 지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미 바보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하연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지후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하연수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처럼 하연수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가 그토록 슬픈 노래를 흥얼거렸던 이유, 그의 손목에 남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의 의미, 그리고 그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담긴 애틋한 사연들,
그것은 지후가 아주 어렸을 적, 경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과의 추억이 담긴 유품들이었다. 여동생은 그에게 세상이 전부였고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가난과 불행은 어린 남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고백은 하연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그동안 지후가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따뜻함 뒤에 그토록 깊은 아픔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들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알아보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지후의 고백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깊어진 따뜻하고도 애틋한 침묵이었다. 하연수는 조용히 지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예전처럼 위험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가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듯했다. 지후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날 밤 하연수와 지후는 처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영혼을 위로하는 더욱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지에 대한 죄책감과 세상이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지후는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했고 하연수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소한 보람을 찾았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세상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연수는 우연히 길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발랄하고 명랑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늘지고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민지는 하연수를 잠시 알아보지 못한 듯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지나쳐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용서의 빛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하연수는 차마 딸을 붙잡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물 속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하연수와 지후는 처음 만났던 그 낯선 도시의 바닷가를 찾았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과 감사함도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불타는 듯한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믿음과 연대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후 씨, 하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걸까요? 정말 평범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지후는 하연수의 손을 더욱 힘껏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다. 연수 씨,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거라는 사실 아닐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연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평온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얻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연수는 지후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세상이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서로에게는 유일한 고원이자 안식처였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보통의 사랑과는 달랐지만 그 무게와 깊이만큼은 그 어떤 사랑에도 뒤지지 않으리라.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세상에는 어둠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연수와 지후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함께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여정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들의 마지막 선택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